일본 정부가 그동안 GDP를 산출하는 자료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조작은 아베 정권 당시인 8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12,000여 개의 건설업체가 매달 제출하는 수주 실적을 취합해 작성하는데, 한 건설사가 3개월치 실적을 제출하면 이를 한 달 실적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이중 계상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10,000건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부풀려지고, 이는 일본의 GDP 산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약 830조 원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는 있어도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지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예선위에 나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기록이 쉽게 조작이 되었냐는 질문에 어이없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지자체의 통계 담당자는 아사히 신문에 조사표가 연필로 기입하는 방식이어서 지우고 합산해서 다시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일본에서 이 기록의 조작이 그저 지우기로 지우면 됐다는 것입니다. 최근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에서 일본의 GDP가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아베 정권 때 거짓으로 일본의 GDP를 높이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6일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2027년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이 39,890달러로 한국보다 25%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의 2020년 평균 임금은 41,960달러로 일본의 38,515달러보다 앞선 상태인데, 1인당 GDP는 아직 일본이 앞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2027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올해 3분기까지 GDP가 1,500조 원을 넘어서며 올해 명목 GDP가 2,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경상수지흑자도 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세계 전문기관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년에 GDP 4% 이상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는 93조 원으로 GDP 대비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 앞으로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노구치 교수는 지금 이미 일본은 기업 경쟁력에서도 한국에 지고 있다며, 한국의 삼성전자는 전세계 시가총액 14위에 올라있지만 일본 1위 기업 도요타 자동차는 고작 36위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와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 행보는 정확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삼성전자와 IBM은 기존 핀백 공정칩의 2배에 해당하는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신규 반도체 설계 방식 VT-FET를 발표했습니다. 이 방식은 전류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여 기존 방식에 비해 2배 성능을 보이며, 무엇보다 전력 사용량을 85%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충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삼성전자는 스위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주문을 받아 스마트폰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를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물량으로 삼성전자의 16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까지 ST 마이크로는 이를 직접 생산했는데, 이번에 삼성에 맡겼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MCU는 TSMC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공급난이 이어지면서 삼성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MCU는 수많은 전자기기와 자동차에 들어가기에 그 수요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를 뚫으면서 앞으로 TSMC와의 점유율 싸움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두고 MCU 시장에서 깃발을 꽂은 삼성 파운드리, TSMC의 독주를 끝낸다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텍사스에 20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확정 발표를 한 후 화성 평택에서 오스틴 테일러로 삼성전자의 생산 거점이 양대축으로 자리 잡으며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이 본격 가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 발표를 긴급 타전하며 삼성전자가 업계 1위 대만 TSMC에 바짝 따라붙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TSMC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성공했지만 10년 전 기술의 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한국은 순수 기술력으로 TSMC를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2에 선보일 시그니처 출품작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CES 2022는 2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삼성전자가 어떤 출품작을 내놓을지 전세계 미디어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행사에서 공개될 영상을 미리 공개했는데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추가하면 생기는 폴더블 핸드폰, 카메라 기능은 다 쓰지만 홀을 안 보이게 해서 화면을 100% 사용할 수 있는 기술, 3D 홀로그램으로 3차원 영상을 통해 만든 입체 사진을 허공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 3번 접히는 폴더블 핸드폰, 완벽하게 연동되는 갤럭시 생태계 등 이 모든 제품이 조만간에 출시된다고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뭐지 진짜 저게 되는구나. 얘네 외계인 납치한 거 맞나봐. 와 삼엽충 심장 뛴다. 돈 모을게. 외계인 밤잠은 재우니? 삼성에 외계인 노조 있다더니 사실인가봐. 국내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는 삼성전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고 놀라고 있는데, 반면 자동차 업계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일본의 대표기업 도요타는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전세계 기업들이 앞다투어 전기차를 내놓을 때 주저하며 업계에서는 전기차 지각생이라는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경쟁 기업들이 전기차를 내놓을 때 도요타는 그동안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나 수소차에 더욱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차들은 전기차와 달리 지금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뒤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550만 명이 고용되며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 없게 되어 그렇게 되면 대규모 정리해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직도 도장이나 팩스 등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갑자기 배터리 EV 전략을 발표하고 순수 전기차 17개 차종의 실물을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마치 내년에 이 차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키오 도요타 사장은 17개 차를 보여주며 2030년까지 전기차종 30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2030년이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왜 개발도 끝나지 않은 차를 한꺼번에 공개하냐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도요타가 주저하고 쇼를 하고 있을 때 올해 전세계를 놀라게 한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선보인 현대차 기아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대차 자동차 그룹의 주요 모델들이 지난 1년간 열린 세계 10대 올해의 차 시상식 10개 중 6개에서 최고상을 휩쓰며 글로벌 최상위 브랜드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제 전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차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위상이 바뀌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권위 있는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현대차 기아가 올해 내놓은 차들이 최고의 차로 평가받았는데, 특히 영국 토끼어는 2000년대 초 현대차를 두고 바퀴 달린 냉장고, 세탁기에 비유하며 조롱했는데 20년이 지난 올해에는 현대차를 올해의 자동차 회사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일본 나고야 대학의 하라다 유타가 교수는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라는 기고문을 실어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이유로 일본이 배타적 태도로 외국의 뛰어난 사례를 배우려는 자세를 버려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아직도 세계 1위라는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은 전 세계에서 경쟁하며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안에서 안주하며 자기들 안에서만 이루고자 했습니다. 최근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이 꿈꾸면 한국이 이룬다 라는 게시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